네, 4월 29일에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최근 또 2층 버스가 결함 때문에 문제되고 있죠. 최근을 포함해서 그동안 2층 버스에서 발생했던 결함을 정리한 단편 에피소드가 공개됐으니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타고 가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역 지상파에서 기아 그랜버드 생산 중단이 예고됐고 현대차 공장으로 모두 집중될 것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그랜버드 단사는 아직까지 현대차 그룹이나 기아차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 없습니다. 물량이 너무 밀리고 접수 안 받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 외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쇼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현재 그랜버드 단산 썰 안 믿습니다. 현대 대형 버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봐야겠습니다. 먼저 납기를 따지자면 CNG 저상 버스는 별도 문의가 요망되고 EV나 수소 버스는 3개월이지만 개출 담당자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유니버스 디젤은 이전에도 알려졌다시피 물량 2년 밀렸고 수소 사양은 별도 문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니버스에 대해서는 현 모델 변경 및 생산 대응 불가 가능성 안내가 필요하고 CNG 버스의 신규 계약이나 주문 의뢰가 일시 중단 됩니다. 앞서 시내버스 업계가 CNG 버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버스나 수소버스가 도입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내버스 업계에서 CNG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편이죠. CNG 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현대자동차나 KGM 커머셜 둘로 나뉘지만 KGM은 12m급 저상버스만 있고 광역버스 부문까지 소화할 수 있는 건 현대자동차밖에 없었습니다. 대우버스가 공장을 정리했기 때문이고요. 우진산전은 엔진으로 구동되는 차량을 생산한 적 없죠. 당장 광역버스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에 결정된 배광이 직행좌석 새로운 노선 개통을 준비해야 해서 신차 주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수소 사양은 모르겠지만 CNG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생산 문제 때문에 어렵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오피셜로 밝혀진 적 없지만 그랜버드 단산 소문도 돌고 있고 이번에는 유니버스를 포함한 CNG 버스의 생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니버스를 포함한 CNG 버스도 역시 단산된다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온 적 없습니다. 광주 동대구 노선에서 일반 고속 등급이 5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중앙고속에서 유일하게 배차했는데 이제는 이 노선에 배차하는 모든 운수사가 프리미엄이나 우등만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대구 서부에서 출발하는 금호고속 직행부도 일반 등급 배치를 안 하고 있는 중이죠. 이전에는 일반이 적게나마 배치는 됐고 15,600원에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 22,000원 초과 되겠습니다. 또 중앙고속은 동대구 부산 노포노선 일반고속도 같은 날 더 이상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천일고속에서 일반을 소화해 주겠지만 3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4월 13일까지 연기 기간이 잡혔던 대원고속의 노선들이 또 한 번 운송 개시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인천공항 광해원 2월 진천 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이 당초 차량 출고 지연 및 운행시간 협의 지연에 따른 연기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달 개통은 물 건너갔습니다. 수원 진주 노선의 병점동 추가 경유도 이번에 다시 한번 연기됐죠. 과연 이번 연도에는 개통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월에 공식 개통한 인천공항 광명역 간 6770번 버스에서 쓰이는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죠. 최근 2노선과 관련한 입찰 정보 사전 공개 정보에 따르면 6770번 버스에서 쓰일 목적으로 수소버스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장 12m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29인승 이하의 우등 사양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산 수소버스 가운데서 전장 12m를 만족하는 차량이 현대 유니버스 프라임 투림 FC2B죠. 이전부터 인천공항을 오가는 수도권 쪽 노선들의 전기나 수소 차량 운행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도입된 수소버스는 최대 96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닌데 향후 6770번에 도입될 수소버스가 만일 유니버스가 맞다면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난 버전일 것이니까 한 차례 완충으로 노선 왕복 몇 차례 할 수 있는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이번엔 다원시스 이야기입니다. 당초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분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분 신규 차량을 다원시스가 가져갔으나 납품 지연 등 리스크로 인해 인천광역시가 계약을 취소하려는 방침을 써왔죠. 그런데 이번 주 소식에 따르면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최근 법률 자문을 거쳐 다원시스와의 계약 해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원래 다원시스는 지난해까지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분 1개 편성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분 7개 편성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고 사업 규모는 977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차량 제작에 비용이 투입된 점 때문에 다원시스가 매몰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계약 해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 회생 기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의 ITX마을과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57, 8호선 신차 계약이 해제됐고 서울 지하철 9호선도 한창 건설되고 있는 신안산선도 같았는데 정해진 기한까지 모든 편성들을 납품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거나 납품하지 못했다는 것이 크게 문제됐습니다. 신규 구간이 개통된 이후에도 계획하고 있었던 배차 간격을 지키면서 차량편이 공급되고 운용되려면 일정 수량에 맞는 신차 도입이 필요한데 만일 신차가 도입이 안 되면 당연히 배차 간격이 늘어날 위험도 있죠. 실제로 서해선 광역전철의 대곡 방면 연장 정식 개통이 늦어진 이유가 대곡 방면 연장에 따른 신규 전동 열차와 관련이 있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했던 다원시스산 열차가 납품 지연됐습니다. 사실상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다원시스에 또 무슨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 결정을 유지할지 이번 계약 해제 철회 방침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울 충주 리뉴얼편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단편 에피소드가 중간에 추가되는 바람에 5월 초로 밀리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